2000년대 초반 광고계를 휩쓸었던 원조 먹방 스타가 있습니다. 푸근한 인상으로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햄버거 아저씨란 별명까지 얻은 배우 김명국 씨죠. 선 굵은 연기로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 그가 특별한 모습으로 거리에 나타난다는 제보. 젊은 청년들의 화려한 비보잉 공연이 한창인 이곳에 배우 김명국이 나타난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청년들 사이를 비집고 등장한 백발의 사나이. 설마 이분이 배우 김명국 씨가 맞을까? 연극도 아니고 왜 길거리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걸까? 네. 예. 예. 김명국 선배님 아니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함께하기 위해서 힙합 공연을 한번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못하지만. 예. 힙합도 하세요? 제가 힙합의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 춤의 매력에 빠져 힙합 전도사가 됐다는 배우 김명국. 그가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브라운관 뒤 말하지 못했던 그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부터 20대 청년들까지 춤추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곳이라면은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배우 김명국. 베이스. 우리 출전 선수들은 이 티 다 나눠줄 거니까 이 티를 다 나눠줄 거예요. 14명. 14명.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힙합 여자사로 많이 또 그럼으로 성장해줘요? 네. 전부 다 피스 합시다. 하나, 둘, 셋, 피스! 오케이. 야. 여기는 근데 어떤 일로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사다모비 한국힙합문화협회 홍보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뭐 쉽게 얘기하면 힙합 전도사인데 이 기성세대가 힙합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잘 알고 이 젊은이들의 꿈을 잘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뼛속부터 힙합 전도사가 됐다는 배우 김명국. 이런 데 오면 이렇게 흥이 좀 나시나 봐요. 그럼요. 이렇게 음악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또 이렇게 사는 게 저도 더 젊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잠시 후 중요한 일이 있다며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옷을 꺼내는데요. 심지어는 갑자기 야외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차량에서 대충 이렇게 갈아입는 것이 거의 이제 촬영장에서 습관입니다. 습관. 이게 가리면 안 보이니까. 갈아입었습니다. 형님 멋있어요. 멋있어요. 힙합이죠. 힙합 정신으로 무장한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춤 경연이 한창인 심사위원석. 브레이크 댄스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최초로 힙합 경연 대회가 열린 건데요. 국내 최고의 힙합 1인자를 가리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김명국 홍보위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시상을 위해 무대 위로 오르는 배우 김명국.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힙합 문화의 앞날이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화이팅! 네, 우리 H2CH 축하해요. 머리가 하얗게 쉬었지만 누구보다 춤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것도 연기자인 그가 하필이면 왜 춤에 빠져든 걸까요?
채 가시지 않은 흥을 즐기며 집으로 향하는 길. 이곳이 최근에 이사한 그의 새로운 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덥다. 아니 나이를 생각해야지. 아니 무릎도 생각해요. 허리가 안 지금 좋다. 그 나이에 허리가 안 그 좋아요. 춤을 춰야 돼요? 예. 아 우리 집주인. 예, 집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애 엄마. 예.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막 아니 나이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근데 이제 금방 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미니멀 라이프. 큰 집에서 살아봤는데 우리 딸이 또 타국에 입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 두 식구밖에 안 남았잖아요. 식구 둘이 있는데 뭐 근데 딱 이렇게 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여보 너무 저기 좀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아니 우리 나이쯤 되면은 생활이 약간은 좀 규모가 약화되는 게 맞는 거지. 난 이렇게 아니 너무 큰 집에 살면 청소하기 힘드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 그래도 큰 집에 살고 싶어.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사를 왔지만 차마 버리지 못했다는 이것. 셔츠가 굉장히 많죠. 셔츠가 굉장히 많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셔츠예요. 예. 아니 이 드레스 셔츠. 얼마나 얘네들이 답답할까 싶어. 숨 쉴 공간도 없잖아. 그냥 촘촘촘촘. 내가 입으면 더 답답해. 내가 입으면 더 답답하다고 옷이. 여기 걸려 있는 것보다. 무명 배우 시절부터 배우 김명국의 발자취와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의상들이라고 합니다. 이 양복이 들어가는. 열지 마세요. 아 열면 안 돼요? 양복이 이렇게 쭉 여기만 있는 게 또 저쪽 방에 또 있어요. 해야 될 게 이거.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양복까지. 이렇게 미어져가지고 어디서 그랬는지 몰라. 이거 수리하러 또 가야 되나. 아니 살쪄서 미니멀 하우스에 어울리지 않게 넘쳐나는 또 다른 물건은 바로 가족 사진. 요 사진은 우리 아들하고 딸인데요. 연길이 7살, 진우나 10살. 이렇게 보면 아픈 애 같지 않죠? 네. 언제나 밝았던 아들 영길이. 그런 아들에게 백혈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영원히. 이런 백혈병이 걸린 환자가 있다는 것이 그건 저는 영원히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영화에서만 소재로 쓰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 병이. 실제 내가 아는 사람이 걸린 게 처음이니까. 그것도 내 가족, 내 아들이. 전혀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17년 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배우 김명국. 가늠할 수조차 없는 슬픔을 의지할 곳은 부부 서로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마늘 까고 파다 듬는 거를 항상 가르쳤대요. 초등학교 때. 아무리 바빠도 청소기만큼은 꼭 돌린다는데 그만의 철학도 있다고 해요. 지금 청소기 돌리는 거의 생명은 구석이에요, 구석. 먼지가 구석으로 다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사를 오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했다는 또 한 가지. 보물이에요, 보물. 17년 동안 간직해온 아들 영길이의 흔적들이랍니다. 이거는 연길이가 만든 거. 미술학원에서 그치? 물건마다 추억이 가득한데요. 이거는 연길이가 매일 하던 목걸이잖아. 그치? 그것도 화랑연성 하루야. 이것도 하랑. 그 내가 그 사진 넣어준 거 아니야? 멋쟁이였지. 이거는 연길이 도장. 도장. 그렇게 아들의 시간은 17년 전에 멈췄습니다. 오랜 기간 무명 연극 배우로 활동했던 배우 김명국. 어려운 형편에 막노동까지 하며 어린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광고가 2000년 1월에 첫 광고가 나오면서 방영이 되면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었는데 한 2달 후에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호사다마란 말이 있는데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3월 초에 우리 아이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예. 이제는 저는 브랭크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2000년 3월 5일부터.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2005년 5월 달까지 하늘나라 소풍 갈 때까지 계속 투병 생활을 해왔던 거죠. 대중에게 배우 김명국의 존재를 각인시켰던 이 광고. 햄버거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얼굴을 알린 기쁨도 잠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아마 그 슬픔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항암제를 하면은 구토를 많이 하니까 뭐가 이렇게 삼뚝 먹고 싶다가도 일단 냄새 탁 맡으면은 못 먹어요. 아, 그래도 나는 간병을 해야 되니까 하고 밥을 먹었던 게 정말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애미가 맞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밥 먹고 그랬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이는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엄마 먹으라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꺼낸 아들의 일기장. 우리 영길이가 쓴 거다. 그쵸? 한글 공부한 거. 영길이는 9살 때까지 그치? 한글을 많이 몰랐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 핫도그가 먹고 싶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쓴 거 아닌가? 그렇죠?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거 안 아프다 했었잖아. 안 아프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투병 생활에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아들. 아빠, 엄마, 누나 본인 이름은 정말 꿈속에서도 쓸 것 같아요, 영길이가. 매일 그 이름을 썼기 때문에. 화장하기 전에는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옷. 생전에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혀서 그렇게 입관을 해서 아이들은 꼭 수의를 입히지 않아도 되니까 가장 좋은 걸 입혀서. 다 챙겼어? 응? 자켓은 안 걸치고 갈 거죠? 아유 더워서.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외출을 서두르는 부부. 저희만의 특별한 데이트의 날입니다. 아, 오늘 사모님하고 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뭐 자주는 안 하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만 합니다. 19년째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특별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늦지 않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한다고도 해요. 근데 시아버님하고 네. 어머니의 그 다니시는 모습 보니까 똑같으세요. 왜 이렇게 좀 막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앞장서서 가면은 또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마음이 급해진 명국 씨. 걸음이 느린 아내를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걸음도 운전하고 똑같아. 교통 흐름을 맞춰야 되거든. 내가 늦으면 다른 사람 젊은이들이 빨리 걷는데 내가 정체를 지키다가 내가 그 흐름을 맞춰줘야지. 너무 대단한 비약 아니에요? 비약이 아니지. 그건 맞는 얘기야. 같이 맞춰줘야지. 성질대로 그건 좋은 성질이지.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19년째 절대 거르지 않고 있다는 둘만의 외출. 아이고 수고 많아요. 아 요번에 처음 나온 친구들 같은데? 아니요, 저번에도 나왔어. 저번에도 나왔어. 저번 달에. 저번 달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못 봐가지고. 예. 데이트 장소는 바로 대학로. 오늘 이곳에서 조혈모 세포 기증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루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의 많은 혈액암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꼭 필요한 조혈모 세포. 하지만 가족 간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증이 절실하답니다.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 남녀 누구나 지금 이곳에 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아기가 완치될 걸로 제가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 나으면은 정말 다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하늘나라로 여행을 갔잖아요. 그런데도 제 자신에게 했던 어떤 아들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고도 또다시 백혈병이 재발한 아들. 조혈모 세포 이식만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끝내 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재발했다는 얘기 듣고는 골수 이식을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 됩니다 하고 병원 측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의진 측에서 그거 무조건 해야죠. 돈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으면 무조건 해야죠. 찾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희망은 있잖아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대학로 마른예공원에서 캠페인이 그만큼 기증 신청자가 많아져야지만 거기서 맞춰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앓고 있을 때 가장 큰 꿈이 군대 가면 우리 통닭 사주고 면회 가는 게 꿈이었는데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있다. 맨날 내가 이렇게 외쳤거든요. 딸 연길이한테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그랬는데 또한 천의 얼굴을 연기해야 하는 연기자에게 눈물 섞인 슬픈 이미지는 독이 될 때가 많았답니다. 아이고 참 잘 지냈어? 그래. 아이고 참 국민 배우. 네. 제 이름 앞자 두 글자는 똑같아요. 김명북이 아니라 김명수 씨입니다. 예. 출연하는 작품마다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는 대체 불가 배우 김명수. 공중파 사극에서 만나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애들이 몇 살이지? 셋 아니야 셋. 부럽다. 뭐 잘은 모르실 저도 뭐 일단 제가 좀 늦게 장가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때 내가 이순신 할 때, 불멸의 이순신 할 때 그때 내가 그때 첫애 난 거라고 그게. 딸만 돼야 될 딸만. 이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어떻게 커버리 그렇게 됐어? 야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아들만 둘러가지고 지금 하나 더 낳았더니 또 아들 낳을까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딸만 또 셋을 낳구나. 야, 그것도 능력이다. 아니. 나도 하나 찍어야겠다. 집사람한테 보내줘야지. 집에 여자만 넷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뭐 하면 이렇게 한번 찍고, 제주도야지가 맛이 없던가. 그러면서 속맛은 부드러워. 그런지 너무 첫 애들 늦게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희한해서 나는 지금 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명민이도 그때 또 애 첫 애 낳고 그런 거 보면서 형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그때 그래서 형이 내색을 안 했나. 괜히 우리 좋아라 얘기하는데 좀 마음 불편할까 봐 안 했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뭐 내색을 잘 안 했으니까. 왜냐면 그냥 촬영장 오면 막 유쾌하게 진짜 그 장군답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어울렸지.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난 벌써 이게 이 투병한 지가 3년 4년이 돼가니까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같은 우리 현장에서 연기자들하고 동료 연기자 또 스태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 너희들도 애기 낳고 막 이럴 때 한편으로는 또 상관없다 그냥 건강만 하면 좋겠다 아이들이. 정말 그게 최고 아니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잖아. 사실 너무 안 잊혀지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를 다 끊고 오히려 두문불출한다든가 오히려 내 동선을 줄일 것 같거든 나는. 근데 그동안은 난 몰랐어. 근데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시그널제가 되니까 느낌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렇게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위안이 되더라 이거야. 애를 먼저 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그 어떤 뭐 죄책감이라면 죄책감에 대한 이제 위안이 되는 거야. 슬픔을 삼키고 더 단단해진 배우 김명국.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소통도 원활하고 쾌활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형인데 그 이면에는 정말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명국이 형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었던 지난날. 하지만 그는 슬픈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못다 준 사랑을 어른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죠. 자, 동작 바꿔서. 젊은이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연습실에 와서 청년들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 춤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연습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힙합 중에 댄스 중에 우리 비보이 브레이크 댄스 중에 샤플이라는 춤이에요. 샤플. 이게 발동작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어릴 때 깽깽이라고 그러는데 깽깽이 같은 동작이지만 보통 이제 브레이킹 비트가 좀 빨라서 이렇게 춤을 음악에 맞춰서 추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은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어려운 동작까지 도전하는 배우 김명국. 복잡해진 동작을 따라 하려니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습니다. 네, 네. 힘든데. 춤에 임하는 마음만큼은 청춘이지만요. 몸은 그만 좀 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사실 진짜 어려운 건데. 간식 먹으면서 얘기들 좀 하고 그다음 다시 연습합시다. 어때요? 네, 좋아요. 내가 먹을 거 좀 이렇게 좀 사올 테니까. 오케이? 간식을 핑계로 후다닥 밖으로 나가는 김명국. 가서 시키자. 이게 쉽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힘드신데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일단 뭐예요? 저보다 아들 같잖아요. 네. 우리 물론 아들보다 나이가 더 있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같이 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아들 또래의 청년들만 보면 마음이 애틋해진다는 배우 김명국. 기억나나? 내가 여기 햄버거 아저씨라는 거 했다는 거? 처음 CF가 나온 게 2000년도. 옛날에 2000년이면 거의 뭐 초등학교부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무명 배우 시절 고생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 CF 찍을 때도 햄버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광고 촬영할 때 계속 먹는 걸 찍잖아. 그럼 못 먹어. 먹고 뱉고 계속.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쫓는 청년들. 다른 걸로 돈을 버는 이유는 춤을 추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봐서. 크레이지라는 뜻이 아니라 리치 도달하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쳐야 되거든. 거기까지 우리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과거이자 아들의 미래이기도 했던 청년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배우 생활 외에 이런 모든 활동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항상 제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모습 중에 표현은 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뭐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되는 거죠. 햄버거 아저씨에서 청년들을 위한 키다리 아저씨가 된 배우 김명국 씨를 특정 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